앞서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렸죠? 절대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저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라는 사람 한 명이 더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원석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바로 이원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싱여러분들 방송을 좀 해드렸어요. 어떤 방송 해드렸냐?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뭘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증거자료까지 모두 확보했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증거자료? 실제 서울의 소리치기 영상으로 공개했던 그 파우치와 관련돼서 검찰이 뭐 했다고요? 영상 속 가방과 일치하다는 판단 내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사진자료 보여드렸죠. 어떻게 보여드렸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우치 안에 단추에 붙어있는 스티커, 그리고 그 단추의 기포, 심지어는 실밥, 심지어는 충전재까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증거죠. 이걸 어떻게 조작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증거에 따라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은요, 물음표를 찍을 생각이 없다고요. 왜냐? 얘네들은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그날까지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러니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JTBC가 뭐 꺼냈다고요? 난데없이 수사 심의를 끝냈다고요. 근데 이게 JTBC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민주당도 수사 심의 꺼냈고요. 한겨레 경향은 더 노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어를 누구 두고 있습니까? 이원석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원석 퇴임 전 수사심의 꾸릴 수도. 심지어 그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까지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 청탁금지법으로 안 되니까 변호사법으로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쪽 언론들이 이원석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야, 그거 마침표 찍으면 안 돼. 빨리 그거 수사심의 꾸려. 그래가지고 청탁금지법 어차피 안 되니까 변호사법 혐의 적용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찍어야죠. 누가 찍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원석이 마침표를 찍어야죠. 지금까지 안 찍었잖아요. 찍은 마침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과연 이원석이 이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하겠대요. 자,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 소집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검토 자체를 왜 합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사심의를 정말 열어야 될까?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될까? 제가 관련 법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법령도 아니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입니다. 법 아니에요. 운영 지침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9조 위원회 소집. 검찰총장 직권 또는 제8조 1항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소집하여야 한답니까? 소집할 수 있답니까? 소집할 수 있다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이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는 겁니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심지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심지어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5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타 검찰총장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원석이 맘만 먹으면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라는 겁니까? 이원석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한다는 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원석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는 사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파들이 수사심의와 관련돼가지고 이원석한테 물음표 던지는 겁니다. 그거 빨리 해. 그거 열어서 빨리 마침표 찍지 마. 라고 말을 하는데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 수사심의를 통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죄를 더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좌파들 모르세요? 민주당 모르세요?
얘네들이 어떤 곳입니까? 최근 있었던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경찰 수사심의위도 비판했던 애들입니다. 수사심의 명단 공개하라고. 심지어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니까 윤 대통령에서 특검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와 사건 관련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원석이 책임을 지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마침표를 찍으면 좌파들한테 욕먹으니까. 좌파들의 비판을 받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어디다가? 수사심의에다가. 그리고 좌파들의 물음표에 정말 격렬하게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죠. 자, 왜겠습니까? 이원석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요. 자신만의 원칙을 확고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똑같이 말할게요. 그 원칙 우리도 똑같이 지켜드릴게요. 추후에 이원석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설령 정치를 하겠다 나섰고 설령 선출직직을 하겠다 나서면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우리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투표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의 원칙, 이원석만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원칙이 있다. 이원석만 그 원칙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은 우리도 고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원석의 원칙은 김건희 여사에게만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의 원칙은 뭐라는 겁니까? 모든 정치인들에게 모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에요. 자, 실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어떤 일성을 냈습니까?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 얘기를 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겠지, 할 거야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어떤 뉴스가 들려왔습니까? 바로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실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큰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모든 언론에서 다 보도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KBS 보도하고요. SBS, TV조선, 채널A, MBN, JTBC, MBC까지 모두 다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것은 굉장한 수사 성과고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문재인과 김정숙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결국에는 이들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제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계좌 추적은 정치 보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화도 안 나시죠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또 쓰니까요. 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화도 안 납니다. 이럴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걸 검찰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발부해 준 겁니까? 법원에서 발부해 준 거예요. 그러면 화살을 누구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으로 돌려야죠. 근데 참 민주당 좌파들은 너무 이상한 게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법원에 돌리지 않고 오로지 검찰로만 돌리면서 정치 보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민주당 좌파들한테 요구할게요. 어떤 걸 요구를 하느냐? 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특검. 특검은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뢰성이 없을 때 특검 발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발의하세요. 뭐와 관련돼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발의하세요. 김정수 옷값 의혹과 관련돼서. 근데 특검 발의 안 하네. 지금 여러분 앞뒤가 맞습니까? 수사기관은 비판하면서 특검은 발의를 안 해. 이게 앞뒤가 맞냐고. 민주당 좋아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 있는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면서 정말 가진 특검 다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을 비판하고 싶으면요. 특히 문재인과 관련 사건을 비판하고 싶으면요. 특검 발의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있어서 문재인 이름 달라고요. 특검이 있어서 김정숙 이름 달라고요. 근데 왜 안 하지? 이와 말대로 이들이 특검을 얼마나 정쟁화시키고 있고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는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문재인 반창고 붙이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창고. 문재인 턱에 멍드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제 이 보도를 보다가 실제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라는 단독 보도를 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안이냐? 이와 관련돼서 어제 뭐 했다고요?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윤건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이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벌어진 지난 1월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재인과 김정숙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지난 1월에 지중됐고 김정숙에 대한 조사는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본격화됐다라는 겁니까? 지난 1월 달이라는 거예요. 올해 1월 달부터. 실제 올해 1월부터 검찰이 뭐 했다고요? 통신 조회를 비롯해서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계좌를 들여다봤고 더 나아가 그 전부터 김정숙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말하는 겁니까? 윤건영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검찰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느냐? FIU가 통보를 했어. FIU가. 네? 김정숙과 문다희 이상거래를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정숙이 다이렉트로 딸 문다희한테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지인 제3자를 튕겨가지고 돈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문다희가 부동산 매수에 사용했다고요. 그걸 FIU가 통보를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이와 관련돼서 영장 발부 안 받아요? 즉 민주당 좌파들이 이러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얼토당토 없는 겁니다.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해야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윤건영이 발표에 따르면 이게 언제부터 했다라는 겁니까? 올해 1월 달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이 지금만 이뤄진 일입니까? 이거 고발은 4년이 넘어갑니다. 4년이 넘어가요. 그럼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실제 어제 보도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리느냐? 이 보도 가장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작년부터 문재인 부부의 계좌 추적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누구, 대검 등 지휘부가 최근에 와서야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문재인 계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수사팀이 요구를 했는데 누가 반대한 겁니까? 대검이 반대를 한 거죠. 대검 누가 있는 겁니까? 이원석이 있는 데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네? 도대체 이원석의 원칙은 김건희 여사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왜 문재인, 김정숙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관련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원석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겁니다. 왜냐? 잘 보세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지검장이 임명된 게 언제입니까? 올해 5월 달입니다. 그런데 앞서 윤건영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김정숙의 계좌를 검찰이 언제 들여다봤다고요? 올해 1월에 들여다봤다고요. 말인즉슨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어디에 있을 때? 올해 1월 달 전주지검장이 있을 때 뭘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실제 뭐까지 마무리한 겁니까? 자신이 전주지검장이 있을 때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 조사까지 마무리하고 어디 온 겁니까? 바로 여기 서울지검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입니까? 할 거 하는 거죠. 할 거 하는 거. 네.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원래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있는 자리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원석이 반대할 거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된 게 언제라고요? 5월달. 그리고 이와 관련 이관을 하려는 게 언제라고요? 5월달. 근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이러니까 뭐 했냐? 전주지검 형사 3부가 검사가 전원 투입됐어요. 이게 언제냐? 6월달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원래 중앙지검으로 가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그래도 빠르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형사 3부에 검사를 전원 투입시킨 겁니다. 이게 언제? 6월달. 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비교가 되시죠?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할 일을 하는 사람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야, 하겠지 라는 믿음 이제 깨자고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입으로만 하는 척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 나름대로 근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해야 된다. 조만간에 검찰총장도 바뀔 것인데 그 검찰총장이 정말 이와 관련해서 마무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정말 짜증나지만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원래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로서 일을 하다가 실제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정치인이라는 그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요, 정말 뒤통수 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뒤통수 세게 맞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2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물을 내야 된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은요, 뭐라는 겁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이원석이랑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반대? 실제 검찰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팀이 실제 이와 관련해서 마침표를 찍고 이와 관련돼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좌파들의 외풍으로부터 지켜만 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뭘 하지 않아도 된다. 이원석이랑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런의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